나싱폰2 폰2는 IP54 등급 정도만 지원합니다. 참조하세요. 아들, 근무 중이다. 화가 녹음됩니다. 뭐야 이거? 왜 이래? 이 어플 설치하면 되나? 고객님의 정보 보호를 위해 명의자 이거 안 생년월일 되네. 6자리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아, 이거 방법 없습니까? 네, 삼성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페이 있습니다. 심카드는 2개는 가능한데 eSIM은 안 됩니다. 결론 첫 번째입니다. 객관적인 시점에서는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구매한 사람 있나요? 아니, 보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첫 번째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 삼성페이 절대적이죠. 대한민국에서는 정통시장까지 다 결제가 되잖아요. 하나 나싱폰2는 안 됩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 이게 제일 크죠. AS 수리센터는 지금 서울 본점에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가능한 건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나싱폰2는 스피커폰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이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도 문제가 좀 있고요. 하지만 예상외로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좋았습니다. 저는 후회는 없었습니다.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이폰 11 프로맥스를 4년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면서 부족한 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스마트폰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폴드5랑 아이폰 14 프로 좋은 폰이죠. 하지만 점점 비싸지고 점점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아이폰 15도 스펙이 유출이 됐습니다. 8월 15일 날짜로 다 나와 가격을 좀 보고 있는데 역시 좋은 폰들은 가격이 비싸네요. 나싱폰도 싼 가격은 아닙니다. What is up, guys? Carl here. Today we're talking year 2. That's good. What is up, guys? Carl here. Today we're talking year 2. It's cringe. Call me when it's phone 2. Call me when it's phone 2. 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256기가 12기가 램 다크 그레이로 이제 크림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인증이고요. 제가 무엇보다 더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CEO가 칼페라는 CEO가
대형 유튜브라든지 유명 유튜브의 리뷰 영상을 보고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들이 정말 보기 남달랐습니다. 라이트 유저로서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진을 깊게 사진을 찍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디자인이 전부였습니다. 개치이긴 하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이 퀄리티를 보면 싼티, 노티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예쁘지 않나요? 디자인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디테일이 정말 변태 수준입니다. 네, 살아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4년간 쓴 아이폰 11 프로 맥스에서 넘어온 저로서는 만족도가 컸습니다. 60Hz와 120Hz의 주사율 차이는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늦은 감이 있지만요. 하지만 이 프로맥스가 최대 밝기 니트가 1200니트거든요. 근데 왜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1600니트와 1200니트의 차이가 원래 나지 않는 건지 HDR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 말이죠. 가지고 있는 아이폰 11 프로맥스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메탈 스코어가 참 대단하긴 하네요. 4년이 지났는데 아이폰 놀랍긴 합니다. 좌측에 있는 게 프로맥스고요. 우측에 있는 게 폰2인데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25%에서 30%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많게는 한 35%까지 차이가 났었습니다. 온도는 39도까지 올라갔고요. 손으로 만져봤는데 따뜻한 정도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안전성은 68% 정도였고요. 온도는 40도 상상에서 유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긱벤치 6 결과인데요. GPU가 불칸이랑 오픈CL이랑 차이가 좀 나네요. 스트레스 테스트를 5번을 했거든요. 1회 20번이니까 100번을 했는데 온도가 46도까지 올라가면서 경고창이 떴습니다. 원신 게임을 테스트 해보았습니다. 원신이 게임 부하가 제일 크잖아요. 그래픽 사양은 최고 사양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초반 구간이긴 한데 중간에 이제 적들을 만나고 그러면 플레임이 끊기는 구간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인터넷 속도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훌륭했습니다. 게임 플레이는. 원신을 최고 옵션에서 15분 정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평균 57 성상에서 유지를 하였습니다. 적들이 많이 나오는 구간에서 한 10분 정도 시간대 한 39 프레임까지 떨어지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기타 배그나 다른 게임들도 이 정도 프레임을 유지하였습니다. 참조하시고요. 볼륨 버튼을 이제 마이너스 누르고 플러스를 누르면 이게 약해지고 강해지잖아요. 업데이트 전에는 이게 불규칙적으로 이게 조절이 됐었거든요. 업데이트 이후에는 확실히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위치가 물리적 버튼의 위치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차량 거치대 같은 저런 거치대를 사용할 때는 정말 불편했습니다. 약간 위치를 위로 치게 세워서 이제 거치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삼각대 있잖아요. 저런 걸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사용하기 무척 불편했습니다. 네, 카메라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슬로우 모션 이게 120프레임 1080p 영상이고요. 이게 240프레임 슬로우 모션입니다. 쓸만했습니다. 셀카는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4년이 지난 아이폰 프로맥스와 비교를 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카메라 수준은 정말 준수한 수준이었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망각 렌즈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제가 실망한 부분입니다. 카톡에 보이스톡 이용할 때 뭐 스피커폰을 틀어서 이제 대화를 할 때가 있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였고 순간 울리더라고요. 이럴 때는 뭐 에어팟 프로 2라든지 무선 이어폰을 이용하면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스피커폰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괜찮고요. 그럼 이제부터 실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도 목소리 울리지? 좀 울린다. 통화가 녹음됩니다. 이 목소리도 들리지 지금? 들린다. 통화가 녹음됩니다. 들리네? 갤럭시 안 그렇잖아 맞지? 갤럭시는 그냥 자동 녹음인데. 통화 녹음이 종료되었습니다. 이것도 들리지? 통화 녹음이 종료되었대. 스피커폰 울리고 통화할 때 사자우하고 이 뭐야 이게? 진짜 이게 그러니까 이거 굳이 뭐 통화 녹음 시작합니다라고 할 필요가 있냐? 통화 녹음을 많이 하냐? 나는 전부 다 하지. 왜 하는데 이걸? 그냥 직장 때문에. 직장도 있고 그냥 녹음해놓으면은 나중에 뒤통수 맞을 일은 없잖아. 뭐든. 그렇구나. 난 아이폰 써가지고 통화 랩을 해본 적이 없는데. 통화 녹음해놓으면 일할 때 자주 쓰지. 그러니까 일할 때 막 좀 시끄러운 데서 일할 때 막 상대방 말 잘 못 듣고 넘어가면은 조용한 데 가서 한 번 더 듣고 이제 그 사람이 무슨 말 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일할 때 필요하지. 일할 때. 근데 그것도 불법 아니야? 어떻게 보면? 법은 아니지. 뭐 내가 이걸로 뭐 쓰질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사용하질 않으니까. 내가 듣고 내가 지운 내가 듣기만 하잖아. 아 역시 갤럭시가 짱이구나. 뭐 근데 자꾸 뭐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통화하다가 네가 말을 계속 하다가 말이 딱 끊기잖아. 그러면 뭔가 핸드폰이 공기를 빨아들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뭔가 이상해. 뭐지 이거? 폰 이제 똑바로 안 만드나 이 개새끼들. 진짜.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화이트 노이즈가 들리다가 네가 말할 때만 살짝 안 들렸다가 또 들리다가 약간 좀 그런 느낌? 아 노이즈 캔슬링 하고 있나? 모르겠어. 뭔가 있네. 확실히 이런 통화음이랑은 좀 달라. 일반 그냥 통화 듣기 전화기랑. 거부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쓰레기 같은데? 어떤 놈들이 만든 거야 이거? 현재 고음질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고음질에다가 이제 음성 모드로 이제 녹음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어떤 음질을 보여줄지 참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표준 모드로 녹음을 하고 있고요. 뒤에는 지금 공기청정기가 돌고 있고요. 위에는 현재 에어컨이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Left channel, right channel, both channels, left channel, right channel, both channels, left channel, right channel, both channels. 스피커를 얘기를 하자면 품질은 나쁘지 않은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보이스는 나쁘지 않은데 음악의 반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최고 출력을 했을 때 좀 찢어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의 균형이 맞지 않았고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갤럭시 유저라면 정말 비추천드리고요. 아이폰 유저가 서브폰으로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싶다면 서브폰으로는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선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애플 기기 이어폰까지 다 배터리 잔량도 확인할 수 있고 요건 좋더라고요. 물론 AOD 기능도 탑재되어 있고요. 자그마한 부분이긴 하지만 USB 케이블도 세련되고 예뻤습니다.
화면 주사율도 120Hz 주사율은 요즘 나오는 폰들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체감이 컸고요. 120Hz 이거는 진짜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페이스 아이디도 가능했고요. 마스크 또한 착용 상태에서도 가능했습니다. 터치 아이디는 이게 조금 위치가 아래에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UI도 아기자기하고 귀여웠고요. 자세 쪼개보면 정말 세심한 부분이 되게 많은 폰이었습니다. 디자인이 진짜 전부 다 한 것 같습니다. UI도 그렇고 징동도 그렇고 자그마한 소리도 그렇고 세련됐거든요. 실제 써본 사람은 압니다. 네. 카메라는 갤럭시나 요즘 나온 최신폰 아이폰이나 그런 것들 비하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필라이트 기능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걸로 음악으로 막 연주도 하고 그러던데 저는 그런 기능은 필요 없고요. 후레쉬라든지 필라이트가 두 개가 있는데 후레쉬를 켰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땅바닥에 들어가 있는 동전을 찾을 때 정도 사용을 하지 저는 용도가 그거 말고 생각이 나지 않거든요. 근데 필라이트 기능은 사진을 찍을 때 정말 유용했습니다. 저 보십시오. 배달의 민족 광고 아닙니다. 사장님께서 사진이 예쁘다고 칭찬하였습니다. 네,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디스플레이도 밝기도 어둡게 하면 어둡게 되고 제대로 밝게 하면 밝게 되고 네, 다 되는 겁니다. 다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자동 화면 잠금이 30분이 최고였습니다. 완전히 끌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배터리 역충전도 가능했고요. 30% 이상 떨어지면 공유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도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이폰 에어팟 프로 충전할 때 정말 유용하게 썼거든요. 라이트한 유저로서 저한테는 정말 괜찮은 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배터리 테스트를 좀 신경을 썼거든요. 그걸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글페이가 국내에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된다면 괜찮겠는데요, 이거? 만약에 이게 적용이 되면 외산 안드로이드 폰도 이거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과연 이게 될런지는 아직 의문이지만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싱폰 2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싱이
요즘 핸드폰 가격이 너무 비싸졌어요. 너무 비싸졌어. 독점은 적당히 해야 됩니다. 네. 화이팅. LG 그리고 팽택이 그리워지네요.